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하지불안증, 레스토레스 레그스 신드롬이라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병명이 참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저번에 말한 그 우울증, 불면증, ADHD, 성인 ADHD에 이어서 오늘 하지불안증후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이 하지불안증후군에 쓰이는 약들이 정말 조금은 좀 이상하다. 왜 이런데 무슨 마약이 들어가고 무슨 파킨슨씨 병 들어가고 전간제, 항경련제가 왜 들어갔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불안증후군은 뭡니까? 자, 사람이 딱 이제 평상시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자려고 딱 누워만 있으면 다리가 떨리거나 다리가 뭐 이상한 감각, 저린다, 뭐 이렇게 찔른다, 뭐 약간 뭐 마비가 온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병이라 이거죠. 병이란 뭡니까? 병명이 있다면 치료약이 또 따라가는 거죠. 그 치료약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좀 또 솔직히 이런 척추교정 치료하고 한약을 써서 이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양질의 효과를 나타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뭐 보통 뭐 그렇잖아요. 뭐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근데 그런 말, 또는 뭐 하지정맥류 있죠. 다리 이렇게 정맥류가 생겨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또 뭐 말초신경변증이라고 해요. 뭐 당뇨병 오래되면 말초신경변증, 그런 것들과 좀 구별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그런 다리 감각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좀 걸음이 좀 괜찮으니까 밤새 뭐 날밤에 걷기도 하고, 뭐 냉수 이렇게 했다가 또 뜨거운 물 왔다 갔다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전에 뭐 스트레칭 하고 여기 뭘 막 이렇게 주물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노력을 해보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좀 솔직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70에서 80% 정도가 뭐 불면증. 불면증이 따라요. 그러니까 불면증 플러스 이제 우울증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좀 뭐랄까 좀 치료하기 힘든, 근데 그런 병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에 구해서 10% 450, 50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약물을 투여한다. 양약은 여기에 약물을 투여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약을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레스토레스 레그스 신드롬 보면은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논문을 지금 도중에 지금 발췌를 한 건데요. 알파2 델타 리간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항경련제예요. 즉 뇌전증 간질약이죠. 간질약에서 이쪽 플레가발린이라는 약은 뭐 리리카라는 약이고, 가바펜틴을 보면 누론틴이라는 약으로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뇌전증에 쓰는 약이고, 여기 보면 주의점이 뭐냐면 자살의 증가, 자살 위험증가. 아니 발이 조금 저리고 좀 감각 이상 있는데 이런 약을 쓴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도파민 아고니스트라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파킨슨씨 병이 있죠. 어떻게 보면 치매죠, 치매. 뇌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오는 그런 것들. 레버도 도파도 마찬가지. 이것도 파킨슨씨 병에 쓰는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발이 조금 잠이 안 오고 발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강한 약을 쓰나 이거죠. 파킨슨씨 병, 항뇌전증에 쓰는 약.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다리 조금 저리고 왔는데 왜 파킨슨氏, 내 파킨슨氏병이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하게 되겠죠. 요즘에는 뭐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나오냐, 이제 병명 뭐 어떤 약을 쓰는 거 다 나오냐, 뭐 보세요, 이런 약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철분이 부족하다. 이것은 조금 우리 한의학적인 거하고 좀 비슷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혈액 부족, 피 부족에서도 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오피아테스, 이게 뭐냐면 그 아편이죠, 마약. 정말 이 옥시코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돕식이라는 그런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처음에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점차 이 독일 이 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죽는 벤조디아제핀.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주 뭐 강력한 뭐 항우울제고 뭐 수면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 이 마약성이죠. 이런 마약까지 쓴다. 자, 뇌전증, 간질약에다 파킨슨씨 병에다가 마약, 강력한. 좀 이게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이거 이렇게 쓰면 과연 몸이 어떻게 될까? 오늘 또 누룽틴을 쓰시는 한 분이 오셨는데 자꾸 넘어진대요. 넘어져가지고 뭐 팔도 나가고 뭐 무릎 밑에 뼈도 나가고 어지럼증. 그러니까 노인분들 특히 잘 넘어지고 그러면 뼈도 약해지고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자꾸 뭐 ADHD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중추신경계 약을 좀 드시면은 좀 안 좋다, 좀 드시더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이거죠. 어그멘테이션, 증강. 이게 양을 계속 증가시켜주는 거죠. 증가해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약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어느 순간 더 이제 치료 효과도 없고 증상은 더 악화가 되고 상당히 좀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처음에는 약 먹는 순간 이거 명의가 다르지만 나중에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참,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정도로 된 분들은 한약이 안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의원에 오시면은 정말 치료가 힘들고 그런 어떤 전신과야 중추신경계를 건드리는 약들은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증상을 그런 독한 약을 쓰지 않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느냐? 자,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증상이 결국은 혈액순환 부전이죠. 자,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혈종기행입니다. 기가 간 다음에 피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가 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먼저 간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피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치료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를,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우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구조를 반드시 하는 거죠. 구조를 반드시. 두 번째는 결국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피가 많아서 뭐 문제다 그런 건 별로 없지만 피가 항상 모자라서 문제다. 피가 부족해서 병이 온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가 부족해서 오는 거니까 이 피를 보혈시킨다. 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피는 어디서 만듭니까? 골수에서 만들죠. 골수. 이 골수를 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뼈골을 채워야 한다. 뼈골이 빠진다. 뼈골이 골수죠. 뼈골이 빠지면은 이 골수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그러니까 그 피에 관한 골수에서 피의 성분을 다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골수를 보를 해가지고 피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런 것을 왜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가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동의하시죠. 근데 보면은 보통 이 날씨가 그냥 궂은 날, 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뭐 구름이 잔뜩 끼어있어요. 기압이 낮은 상태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더 심한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한여름보다도 겨울, 추울 때 더 심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 좀 이렇게 피가 부족할 때, 생리할 때 당연히 피가 부족하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심해진다. 제가 그러면은 하주 불안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본이 그 양방에서 말했다시피 그 철분을 보충시킨다. 당연히 좋은 소리죠. 당연히. 자, 혈액을 보를 해줘야 된다. 당위성에서는 인정하시죠. 자, 하지 불안 증후군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지 불안증의 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 부족이죠. 네. 자, 서 있을 때, 그렇죠? 심장이 여기 있겠죠. 심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서 있을 때는 이 중뇌국에서 피가 다리까지 잘 내려오겠죠. 하다 보면은 중뇌국에서 피가 내려가죠. 근데 옆으로 누워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밑으로 내려지 않고 여기로 갈까? 특히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이 무릎 밑에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제일 먼 곳, 다리, 무릎 밑에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피가 잘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유출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심장이 약하다. 심장이 약하다. 그렇죠? 노인분들, 기운 없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피 부족한 사람들 심장이 약하다. 두 번째, 피가 부족하구나. 혈 부족이다.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제대로 하지까지 밑으로 피를 못 보내주고, 또 혈액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적어져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피다. 그러므로 심장을 튼튼히 하고 피 부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혈제가 필요하죠. 피를 보하는 약, 한의학에 굉장히 좋은 약들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아까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다. 자, 드디어 제가 말하는 척추가 또 나옵니다. 척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통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더 나눌 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골반이 너무 위로 올라갔다. 너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이 척추 사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그 어떤 신경들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적어져서 피가 안 가는 경우 1번. 자, 두 번째는 여기도 또 심장이 문제다. 심장, 흉추 2번, 3번. 2번, 3번이 굽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굽었어요. 이게 굽은 분들은 여기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져서 내려가는 혈액 양도 부족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면증이 오겠죠. 우울증이 오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 하지잖아요.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적어져서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항상 골반 내리고 등 피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분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되죠.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양약
뭐 썼죠? 파킨슨씨 병. 파킨슨씨 병 걸린 분들 다 이렇게 보세요. 등이 붓고 머리가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씨 병이 오는 거예요. 치매가 왜 오냐? 뇌, 심장에서 뇌로 피를 못 보내줘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경추도 있고 경추가 문제, 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주는 혈액이 부족해서 파킨슨씨 병, 우울증, 불면증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진짜 부작용도 많고 참 독성도 많은 또 중독성이 어딕션이죠. 중독성 있는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구조를 바꿔주고 고열제 써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결론은 첫 번째, 혈액을 보호하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 척추를 바로 하자 이거죠. 골반을 내리고 흉추 2번, 3번을 펴가지고, 그렇죠? 심장을 튼튼히 만들어서 뇌로 피로 잘 보내주고 밑으로 하지로 피를 잘 보내주면 정말 치료 잘 돼요. 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뭐 척추를 교정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참 없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 이 한약이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뇌부 생화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거 참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